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명칭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의 출발점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보아야 할지 1948년 8월 유엔에 의해 선거를 진행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감시 가능한 한반도 이남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게 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 수립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 중 대한의 어원은 고대 한반도의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 이름인 한에서 유래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사만이라고 불렀으며 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 사만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한이라는 말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말로서 하나, 하늘, 크다 등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근대국가의 국호로서 대한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선택한 것으로 새 국호를 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조선은 기자조선이 세워졌을 때의 이름이라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한은 삼국시대의 새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므로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민국을 더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한 것인데 1919년 4월 임시정부 회의에서 신서구가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냐며 반박하자 이에 신서구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에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에 국무원고시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에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주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 차오시엔, 조센, 찌에오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인 코리아는 고려 때 개성 벽난도를 출입하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코리아로 음역되어 전 세계에 전해진 것이고 이것이 서방권 세계에서는 C로 시작하는 코리아가 되고 미국에서는 K로 시작하는 코리아가 쓰이면서 지금의 코리아가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영어권 표기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1946년 7월 서울 지역 1만여 명에게 실시한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소득 구조가 상대적으로 양반 가문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를 통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더욱 잘 먹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인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과 협상을 주도하게 했으나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후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벌인 2차 협상도 결렬되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로 이관을 하게 되었고 총회에서 남한내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김규식, 조소왕, 김구 등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해지는데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의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1948년 2월 북한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한반도는 명확하게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5월에 38조선 이남에서만 재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재헌국회가 탄생,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해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였는데, 여기서 The Only Such란 대한민국이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립되었고, 선거가 가능했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임을 뜻한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이미 1948년 9월에 한반도 이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기 때문인데, 그해 12월 발표된 유엔의 결의는 대한민국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외세의 침입에 맞서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다 바친 것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과 북 그리고 좌와 우로 갈려 좁디 좁은 한반도 영토에서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갈라서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2019년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상과 이념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가 양분되어 있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상대방들을 향한 무분별한 폭력과 비난 등 국민들끼리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로 비방하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로 한 목소리를 내며 통합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었던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는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최소 자신의 의견을 납득시키기 위해 남들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일부는 각자의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옳고 상대방들의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며 상호 간의 이해와 포용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뽕 조금 더 보태서 1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며 불신하게 되었는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서로가 나뉘었던 적이 있었던가? 라고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탐욕만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며 자리 보존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것은 과거 고려시대 문벌귀족, 권문세족들, 그리고 조선시대의 타락한 사대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정의, 공정, 평등을 외치면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뒤로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람들을 위해 편법,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그들의 이중성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원칙적이고 올바른 길은 이상주의적이고 현실감 없는 풋내기의 짧은 생각으로 지부하며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더욱 다져나갔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합리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는 것입니까? 무릇 정치라 함은 국민들이 더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왜 그들 스스로 결론 내지 못하는 것들, 자신들의 입장, 처해 있는 상황마다 항상 말이 바뀌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들이 왜 싸우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 선에서 끝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인물, 내 생각과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정당이 주어지는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절하게 맞는지 생각해 볼 줄 아는 관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약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언론에 나와 입 바른 소리, 듣기 좋은 꼴 바른 소리들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내 마음에 들었어 하며 뽑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외쳐가며 무슨 심판할 게 뭐가 그리 많다고 심판만 보고 있는지, 그렇게 심판 보는 게 자신 있으면 월드컵 나가서 심판이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앞으로의 당면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방향과 공약 실천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항상 과거의 일에 얽매여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만 붙잡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만큼 내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가 아니라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위안 삼고 있으니 이것만큼 밖으로 드러내기도 좋고 사람들 선동해서 다른 사람 나쁜 놈 만들기 좋은 방법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이속을 챙기려 우리를 이용해 대리싸움을 시키고 그 반응을 통해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며 시험해보고 이용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을 보고 편하게 정치하려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은 그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보다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동학농민운동처럼 백성들이 무력으로 일어나 나라의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정당한 권리이자 방법을 꼭 투표로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입니다.